번째는요, 채소류입니다.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대체로 다 낮은 편이고 포만감도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저도 뭐 진료 볼 때 항상 많이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간식을 꼭 주셔야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채소 위주로 주시고 고기나 육류 간식보다는 채소 위주로 주시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채소를 많이 먹어서 나쁠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것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애호박, 단호박 이런 것들 많이 먹이시는데요, 그 안에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삶아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거를 소량씩 이렇게 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고구마도 굉장히 좋고요. 고구마 이제 아무래도 단맛이 있다 보니까 기호성이 굉장히 좋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같은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구마 먹고 살찌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구마를 양을 굉장히 적게 줘야 되는데 체중을 좀 조절해서 항상 주실 때는 뭐 손톱만큼 또는 아니면 손가락 한 마디 이하로 항상 간식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파프리카 이런 것도 괜찮고요. 브로콜리 같은 것들도 적당량을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브로콜리라든가 뭐 양배추 이런 것들도 보면 안에 심지 같은 좀 단단한 부분이 있잖아요. 안 주시는 게 낫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생으로 또는 익혀서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에도 좀 좋은 편이고요. 식이섬유도 많고 다이어트에도 물론 도움이 돼서 양배추 많이들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양배추 같은 경우에 요오드의 흡수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문제를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과량으로 많이 먹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소량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근 많이들 먹이시는데요, 비타민 A 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칼로리도 낮은 편이고 생당근 또는 아니면 익힌 당근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콩 종류들도 많이 먹이시죠.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녹색콩, 그린빈 또는 아니면 완두콩, 검은 콩 다 괜찮습니다.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사료의 기본 성분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식품인데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소플라본 이런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영양 간식 위주로 해서 콩 이렇게 좀 삶아서 몇 알 정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일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식으로 많이 주시죠. 과일 좀 먹다가 보면 항상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씩 떼서 주시기도 하는데 좋은 사람 음식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량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사람 먹는 양으로 보시면 곱하기 한 13, 곱하기 한 20 정도 되는 크기의 사람 음식이라고 보셔라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일단은 가장 많이들 주시는 사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굉장히 맛있죠. 달고 강아지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비타민C, 식이섬유 같은 것들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들도 풍부해서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죠. 다만 이제 사과 안쪽에 좀 단단한 부분들을 통째로 주시다 보면 이게 목에 걸려서 식도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그게 걸려서 내시경으로 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육 부분이나 껍질 정도만 좀 주시고 안쪽에 있는 심지 같은 경우는 빼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씨앗도 조금씩 주셔도 되는데 씨앗도 굳이 먹일 필요는 없고요. 수박도 좋습니다. 수박. 일단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 안 먹는 애들은 일부러 조금 수박 같은 것들을 좀 먹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한없이 또 먹다 보면 당분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블루베리 또 많이들 먹이시는데 항산화 작용 때문에 노령견들한테서 또 좋을 것 같고요. 소형견 기준으로 하루에 한두 알 정도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주시는 거는 괜찮을 듯 합니다. 딸기도 괜찮고요. 바나나도 소량씩 먹이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과일 중에서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과일이 있죠. 바로 포도인데요. 포도, 건포도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이걸 왜 다른 과일은 되는데 이것만 안 되는가, 정확한 기전은 조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성으로 인해서 급성 신부전 이런 것들 올 수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포도의 같은 과이죠. 머루라든가 샤인머스켓, 청포도, 적포도 이런 포도 종류들은 다 안 먹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제품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품류들 중에서 가장 많이들 먹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트인데요. 유산균 굉장히 좋죠.
첨가물이나 그런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뭐 그 요거트, 그릭 요거트 소형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티스푼 정도? 요 정도는 조금씩 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설사기가 있을 때 유산균을 또 먹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도 많이들 먹이시는데 강아지들은 원칙상으로는 안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유당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설사 같은 것들을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시판되고 있는 팻밀크, 유당 분해 요소가 없더라도 그런 것들은 먹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즈도 괜찮습니다. 뭐 소량씩 주시는 건 문제되지는 않는데 염분이 보통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노령견들, 특히나 심장이나 콩팥 같은 게 안 좋은 애들은 부담될 수 있고요. 우유와 마찬가지로 소화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식품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죠. 밥은 먹여도 되는가? 김치 같은 것들 조금씩 잘 먹는데 좀 줘도 되는가? 짜장면이나 햄 같은 것들, 소세지 같은 것들 잘 먹는데 좀 줘도 되는가? 밥이나 이런 거 조금씩 주시기도 하죠. 현미밥, 쌀밥 이런 것들 조금씩 떼주기도 할 수 있는데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또 고춧가루 같은 것들 들어가기도 하고 양파 또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또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짜장면은 또 안 될 거고요. 김치찌개도 안 될 거고 햄 같은 것들 조금씩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가공육이기 때문에 건강상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 음식 웬만하면 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알러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부 독성이 있는 사람 음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씩 소량만 먹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요. 조금씩 주시는 거는 다 괜찮은데 먹는 양이 중요한 거죠. 5kg 정도 되는 아이가 보통 종이컵 한 컵 정도 부피의 사료를 하루에 먹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사람 음식의 양을 한 20% 정도로 먹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20%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상을 먹이시게 되면 어느 게 주식이고 어떤 게 간식인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람 음식만 계속 기다리는 또 편식이 시작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한 20% 선인 것 같습니다. 그 20% 안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람 음식을 골고루 조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여보는 정도는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오늘은 강아지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사람 음식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